네, 이번 시간은 그 실천 공무원이요. 자, 행정법, 9급 행정법. 자, 최근 기출 문제 위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1차 시험이 이제 올해 만약에 안 되신 분들이거나, 그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서도 보지만 문제풀이는 별도로 항상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가 몇 점 나오는지 항상 점수 체크해 가시면서 내가 현재의 객관적 딱 내 어떤 위치, 객관적인 위치를 항상 파악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1번이요. 신고 나왔네, 신고. 여러분, 행정상 신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신고가 뭐죠, 여러분? 행정상 신고는 자, 누가요? 국민이 자, 법령에 따라서 대상자, 행정청에게 자, 일정한 어떤 사실을 진술, 보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가 신고를 하면 대표적으로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 나눠서 살펴보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사례,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뭐 판례, 사례 입장 등을 쭉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는 말 그대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죠. 따라서 행정청은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그러면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 의무가 이행된다.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거. 다른 말로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하죠. 반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죠? 행정청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요. 자,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수리할 의무가 있겠죠. 다만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자,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렇죠?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도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거와 요하지 않는 경우 나눠가지고 여러분 사례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좋아. 잠깐 빼놓고요.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건축법상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요.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건축법상 인허가제, 인허가 의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취지가 어쨌든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구를 단일화해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과 그 시간을 절감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있다. 네. 그래서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라서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배제하려고 보기는 어렵다. 해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라는 점 1번 기억하셔야 되고 2번 건축법상의 착공신고의 경우 신고 그 자체로서 법적 절차가 완료되어 행정청의 처분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틀렸죠?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는 맞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긴 하지만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2번 질문 틀린 거죠? 3번 주민등록의 신고는요. 행정청이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쵸? 이 부분도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4번 행정청이 구식품위생법에 상의 영업상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종전의 영업자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소종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사례겠죠? 대표적인 판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여러분들 혼인신고 같은 경우요.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진 않는다. 따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그 기재는 구호족부죠. 유효요건사항이 아니에요. 유효요건사항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적법하게 기재되는 여부는 혼인성립 영향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 즉 혼인신고 자체는 행정청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 완결적 신고에 해당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 혼인신고 장난치면 안 돼요. 그래서 혼인신고 가지고 구청에 가서 혹은 가까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걸로 법률혼이 되는 겁니다. 법률혼 조심해야 됩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표적인 거 혼인신고입니다. 그쵸? 네. 어쨌든요, 여러분 신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고, 행정상 신고예요. 그래서 행정청으로서는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정해진 서류와 구비가 완비되었다면 이를 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령 교육이나 공익적 기준, 학습 등 교육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형식적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실체적 사유로 들어서 그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했어. 그럼 이미 법률혼이라고 발생됐죠. 근데 실체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해봤자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게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신고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에 대해서 나왔네요.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1번 비구속적 행정계획 아니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쵸? 이거 공권력 행위로서 헌법소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보고 있죠. 맞는 지문 2번 도시계획 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더라도 도시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은 없다가 아니죠.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당연히 그죠?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이반권자에게 도시계획 위반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 입장이고요.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맞죠? 이거는 뭡니까? 이러한 계획은 도시계획 위반의 지침이 되는 사항에 불과하다.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 판례 입장이었고요. 4번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의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 입장이죠. 이때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선행 도시계획 그 결정의 폐지 부분은 뭡니까? 그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행해진 것으로 무효고, 같은 대상 지역에 대해서 선행 도시계획 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후행 도시계획 결정은 역시 위법하다. 그래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 명백하다고 보아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무효이다. 네. 그래서 옳은 지문이었고요. 직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하려면요,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통설 판례죠.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로 나왔죠.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요. 처분청이라도 자신이 행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위법 또는 부당한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통설 입장입니다. 즉 법률 일부 원칙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여러분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는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틀릴 수 있다. 순간 잘못 생각하면 이거 틀릴 수 있는 문제. 자, 나머지 지문 다 맞는 지문이에요. 과세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과세처분은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처분은 직권 취소하여 원과세처분 효력을 회복시킬 수 없다. 맞죠? 자, 4번 지문 볼까요? 취소와 철회. 네, 취소와 철회요. 여러분 먼저 취소와 철회 사유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 부분이요. 자, 먼저 취소 사유와 그렇죠? 철회 사유를 구별하자. 구별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판례 기준으로요. 일단 취소는요. 먼저 취소의 경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요. 행정행위를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죠? 취소란. 그죠? 반면에 철회요. 철회란 행정행위 철회는 적법 요건을 구비하여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대상이죠. 일단 적법 요건을 다 완비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행정행위를 그죠? 사후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어디에? 장래에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 행위다. 자, 요 개념 구별하셔야겠죠? 요거. 그래서 어쨌든요.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를 말하고요. 철회 사유는요. 행정행위가 이미 성립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종소시킬 수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판례 있죠? 자,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자, 인가 조건을 부과하고 그 불이행 시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행위. 이거는 인가 조건의 의미는 뭐다?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 어쨌든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자. 자, 옳지 않은 거. 과세관청은요. 과세 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까? 이거 틀렸네요. 그죠? 어디가 틀렸죠? 판례는요. 자,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다시 취소. 그러니까 취소의 취소는 부정하나요?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틀렸냐면 자, 과세 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 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소생시킬 수 없는 거죠. 자,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의 취소에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 과세처분, 원 과세처분이죠. 원 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이러려면 납세 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 대상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 절차를 좇아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는 부정합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취소는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장래에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네, 말씀드렸죠.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거는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19조에. 행정기본법에 적법한 처분의 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등이 변경이나 사정 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거나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행정기본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자, 3번 질문 맞는 질문입니다. 철회 그 자체가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 절차에 따릅니다. 말씀드렸던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통지라든가 의견 제출 절차 등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3번 옳은 질문. 4번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 없다 하더라도 직권 취소 가능하다. 그래서 요 취소 철회 사유는 오늘 공유 노트에
잘 저장을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공유 노트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행정법 관계에서 민법의 적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이건 쉽죠? 1번 맞고요. 2번 네, 맞고요. 민법의 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3번 현행법상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가 아니죠. 자,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원칙을 합니다만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는 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현행법상 행정 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민법상 취득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옳은 지문이었고요. 행정절차법상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정답만 볼까요? 제가 이 문제는 살펴봤던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의 조합 등의 설립 허가 취소 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 사유가 아니라 이건 뭐다? 자, 청문 사유라는 거죠. 청문 사유.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공청회 사유는 자, 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죠?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거나 이때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자, 4번 질문 틀린 질문.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1번 손실보상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이 되면 그 합의 내용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2번 볼게요. 하나의 수용 재결에서 여러 가지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 보상에 관하여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는 재결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여야 하고 여러 보상 항목들 중에 일부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할 수는 없다. 자, 이 부분 틀렸죠? 자,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 토지, 물건 등 에 관해서 심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는 피보상자나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해서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 불복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최근 2018년도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 질문 틀린 거죠? 3번 질문 중요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 및 그에 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있은 후에 그죠? 이러한 협의,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 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번 질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 질문 읽어보시고요. 자, 손실보상과 이제 손실보상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그죠? 자, 여러분, 제가 또 손실보상과 개념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행정상의 손해 전보를 개념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손해 전보 제도의 행정구제에 그 행정상 손해 배상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상 지금 본 것처럼 손실 보상 제도가 있죠.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이 양자의 차이를 잘 구별하셔야 되죠. 자, 우선적으로요. 손해배상 제도는 누가? 국가 등 행정 주체의 위법한 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여야 되는 거죠. 이때 행정 주체, 가해자죠. 또는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제도가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라면, 지금과 같은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라는 것은 공공의 필요, 위법한 활동이 아니라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되는 재산적 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행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차이, 개념적인 차이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공통점이라면 손해배상제도나 손실보상제도 모두 국가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피해자 구제 제도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손해를 배상을 전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정상 손해배상은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행정상 손실보상은 단체주의적 사상을 기초 이념으로 합니다. 또 행정상 손실보상은요, 당연히 재산적 손실을 전보의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비재산적 손해도 전보의 대상이 된다. 이 정도 차이점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최근 예가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그죠? 그러면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도 갯벌에서 조개, 낙지 등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정부의 공유 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서 조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경우, 이때는 그러한 손실을 행정상 손실보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제도 요건이라면은 재산권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공용의 필요성, 즉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침해가 적법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규정이 존재해야겠죠. 요거 어쨌든 잘 개념적인 차이 제가 공유 노트에 저장을 해놓고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로서 특별희생설에 의하면 공공복리와 개인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아니죠. 특별희생 인정 여부에 관한 복수기준설에 의해 특별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럼 무조건 개인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죠. 2번 지문이요. 손실보상 청구권을 공권으로 보게 되면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공법상 권리만이 포함될 뿐, 맨날 나오는 지문, 사법상 권리도 포함되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는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공법상 권리 포함되지만 사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사법상 권리는 포함되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의 지가 상승과 같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지의 지가 상승과 같은 기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3번 지문.
헌법재판소는 헌법 23조 제3항 공공필요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이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의미하고, 그죠? 이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 이 옳은 지문이에요. 즉, 오늘날의 그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서 재산권의 존속 보장과의 조화를 위해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따라서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용 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 목적, 사업 내용, 그죠? 사업이 입법 목적 위반하지 않은 정도는 물론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 접근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다. 그래서 공공복리보다 좁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4번. 헌법 23조 제3항을 국민에 대한 직접적 효력이 있는 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동조항이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 그쵸? 지금 어디가 틀렸습니까?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에 의하면 그죠? 동조항의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본다가 아니죠. 자, 국민에 대한 직접 효력설에 의하면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어도 직접 헌법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헌법 23조 제3항의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 보상 규정을 불가분 조항으로 볼 의미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직접적 효력으로 보는 견해가 불가분 조항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위헌 무효설에 의할 때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 효력설은 직접 헌법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죠? 보상 규정과 제23조 제3항의 그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규정과는 불가분 조항으로 볼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은 3번이고요. 부관,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죠? 정답 한번 볼까요? 4번이네요.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 처분을 하면서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처분은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하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그래서 행정행위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서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하시의 귀속처분, 국가 혹은 지자체의 귀속처분은 이때는 부담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처분은 매립, 준공, 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 매립법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즉 부담이 되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처분은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는 가능하지만 부담이 되진 않는다. 따라서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중요한 판례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행정행위 취소 철회 봤고요.
자, 이 문제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이 정답만 보겠습니다. 옳은 거죠? 취소 처리 문제 또 나온 다른 문제네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자,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에 있어서는 원칙상 취소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자, 직권 취소의 경우 이익 형량은 주로 수익적 자, 행정행위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에 있어서는 자, 원칙상 취소가 자유롭다. 틀린 지문 2번 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맞죠?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과는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유보 사유를 미리 예측하고 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그 실익이 있다. 좋습니다. 3번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 철회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가 아니죠. 법적 근거 불료설이 판례 입장입니다. 자, 부담적 행정행위 처리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불료하다는 게 통설 입장입니다만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는 자, 필요설과 불료설이 나누는데 여기서는 불료설이 판례 입장이다. 오케이? 4번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더라도 공권의 확대와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변경을 구할 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 어디가 틀렸죠? 제소 기관이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자, 신청권 인정하지 않죠. 판례 입장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 4번 지문 틀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취소 철회 문제 하나 더 나왔고 2번 중요했습니다. 2번. 자, 일단 10문제 오늘도 실전 공무원 행정법 10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쇼터디에 정말 문제가 기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셔플 문제 풀면은 그 최근 기출문제가 다시 섞이는 거예요. 이 38문제가 섞이는 게 아니라 셔플 문제를 풀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방지 국가제 모든 기출문 다시 섞여요. 근데 섞이는 순서는 좀 오답률이 높은 순서대로 일단 현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요. 한 40문제를 꾸준하게 푸셔서 매일 40문제를 꾸준하게 푸시면은 시험장까지 앞으로 한 100일 남았다? 100일도 안 남았죠. 100일밖에 안 남았으면 곱하기 40이 됩니다. 자, 계산 나오죠? 그거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